하타 요가의 진정한 철학은 에너지 존재로서의 육체적인 몸을 통제하는 바로 그런 수행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몸에 대한 통제를 수행하는 방법은 마음의 수행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하는 마음의 수행은 정신적인 수행입니다. 따라서 뱀, 낙타 또는 코끼리와 같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낮은 세계와 에너지의 존재라고 하는 높은 세계와의 관계를 재확립하는 게 바로 하타 요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가를 할 때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즐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르게 하타 요가를 충분히 즐기는 방법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타 요가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타 요가와 명상관의 관계는 네 가지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느 시점에서 하타 요가를 멈추고 명상을 시작해야 할까요? 물론 하타 요가 자체가 곧 명상적인 수행입니다. 하타 요가와 명상 사이에는 변화의 네 가지 분야, 그러니까 진정한 네 가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1년에 육체적인 운동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꾸로 서는 물구나무 서기를 하지요. 그리고 물구나무 서기를 마치고 나면 머리 서기를 1시간만큼 반대로 똑바르게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서 송장 자세를 해야만 합니다. 신성함을 향해 내면에 집중하거나 헌신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하타 요가의 수행에서는 창조와 파괴의 순환 법칙과 함께 탄생 그리고 죽음의 이치를 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하타 요가 수행의 방법은 반드시 깊은 호흡으로 시작하고 송장 자세로 마무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다 매일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우리에게 영원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해 주지요. 불멸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 죽음의 유약을 조금씩 맞는 겁니다. 이건 면역성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송장체 위, 그러니까 시체 자세로 누우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완은 명상으로 이어지지요. 이렇게 이완하고 이어서 자연스럽게 명상으로 들어가는 건 하타 요가의 수행을 명상 수행으로 이어가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 자세로 등을 바닥에 대고 송장치, 그러니까 시체 자세로 누우면 등은 면역 아직 이동해야 그래서 송장 자세를 해야 송장 자세를 해야 말합니다. 송장 자세를 해야 말합니다. 리다가 해금으로 연주하고 문화진이 죄송해요. 리다가 해금으로 연주하고 문화진이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곡 달무리 탱고 들으셨습니다. 하타요가는 그냥 움직임이 아니라 에너지 존재로서의 육체적인 몸을 통제하는 수행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조금 높은 단계의 움직임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정신적인 수행까지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타요가를 다른 어떤 의미를 세워서 하찮은 걸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하타요가 자체가 명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4개의 연결고리를 잘 연결해서 행할 때 그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그리고 머리 서기를 한 만큼 그만큼 서 있는 자세, 반대의 자세를 유지하고 그 다음 등을 바닥에 대고 송장치위로 누워서 이완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요가 동작을 할 때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송장치위를 하다 보면 깊은 호흡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완도 되고 그리고 명상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매일 죽음과 같은 상황을 늘 진심으로 맞이하면 오히려 영원성이라는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라고 하시면서 매일 죽음의 유액을 조금씩 맞으면 오히려 면역력,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면역력이 건강해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송장치위를 하시면서 사실은 누워서 이완한다, 쉰다의 의미보다는 삶 전체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몸과 마음뿐 아니라 심리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이며 보다 더 깊이 있는 영혼의 부분까지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실천적으로 삶에서 잘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바로 하타요가의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 몸이 잘 안 움직여지는데 난 정말 몸치야 또는 유연하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요가를 해 이런 분들에게는 부담이 확 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삶에서 실천하는 요가? 그게 하타요가야? 그럼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시작하실 때 바로 명상도 함께 시작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삶에서 잘 실천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요가인의 날이라는 그 의미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사실은 6월 16일, 그러니까 오늘 세계 요가인의 날 행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었거든요.
저는 거기에 이제 전 세계에서 행하는 프로토콜이라는 프로그램을 맡겨주셔서 벌써 5년째나 저를 믿고 그거를 이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해주셔서요. 아주 조심스럽게 5천년의 역사 동안 모든 지혜로움을 전해주신 그 요가의 방편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들께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그 프로그램을 전달해 드렸고요. 요가 지도자가 아니세요. 그냥 요가를 좋아서 하시는 분인데요. 요가인들을 나는 돕겠다 하고 벌써 이거를 5년째 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요가에 대해서 언제든지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처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승환이라는 분인데 요가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그렇게 계속 봉사정신으로 이걸 열어주고 계십니다. 원래는 2014년 9월 27일에요. 유엔 총회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거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이게 그냥 요가인데 인도의 전통 아니야 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유례 없이요. 유엔 총회에서는 이게 정말 처음이다 할 정도로 177개국이 공동으로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개국이나 되는 나라에서 이걸 승인해야 된다 하는 그 합의를 받아서 합의가 진행되어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요가는 꼭 행해야 된다 하는 걸 다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총리가 얘기했던 내용은요. 요가는 고대 인도 전통이 낳은 귀한 선물이며 요가는 몸과 마음의 통일, 생각과 행동의 통일, 제약과 수행의 통일, 인간과 자연의 조화, 건강과 행복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법입니다. 요가는 운동이 아닙니다. 자신과 자연이 하나됨을 느끼는 수행법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의식을 향상시키면 기후변화, 환경 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요가인의 날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이에 힘써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공감 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쓰레기도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자연이 주게 되고 그리고 그 동물을 먹기 위해서 키우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공해도 있고 생명 파괴도 있고요. 그런 폭력적인 마음도 있는데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요가적인 방법이고 무엇보다 부처님은 더 그 상세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죠. 그걸 삶에서 실천하는 게 요가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전 세계에서 당연히 이거를 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에 6월 21일 뉴델리에서 35,985명이 참가했고요. 첫 해에는 84개국이라는 최다 숫자가 신기록으로 다시 한번 그 요가의 힘을 크게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 신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뭔가 몸도 마음도 환경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계적인 방법이 아닌 우리 스스로 정화하고 우리 스스로 실천하자 하는 그 요가를 모두 다 공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목적을 보면요. 요가의 목적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건강과 행복, 조화로움으로 삶의 모든 면을 행복하게 만들자. 그래서 해방감을 갖자 하는 게 요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 이 요가가 인도에서만 행해졌던 건 아니고요. 인도에서 시작은 되었지만 그 학문이나 원리는요. 예언자들 또는 현자들이요. 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행해졌다는 자료들이 화석이나 또는 인장 또는 문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확립되고 강화된 게 이제 인도인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뭐 전통들이 아주 많지요. 그리고
요가 수트라를 정리한 파탄잘리의 그 이론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많은 이론들이 잘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요가인의 날에 전하는 자료에서는 신체적인 수행인 까르마 요가, 정신 수행인 gyana 요가, 정서적인 수행은 박티 요가, 그리고 수행의 큰 맥을 이루는 에너지를 조절하는 건 크리야 요가다 라고 4개로만 구분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2000개가 넘는 요가가 있고, 이렇게 신체, 정신, 정서, 에너지 4개로 구분되기도 하고 6개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요, 모든 요가의 경전과 해설에서는 지혜로운 구루,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정확한 요가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전해지니까 나의 어리석고 부족한 지식이나 판단으로 나는 요가 수행을 잘하고 있어 라고 내세우는 건 참 부끄럽죠. 조심스럽고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스와미 베다 바라티께서 이렇게 갑자기 픽업하듯이 그렇게 그냥 요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도를 부르신 거예요. 인연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스승님을 뵙게 되고, 아, 이래서 스승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이번에도 인도에 인사를 다녀러 갔다 온 건데요. 그에 대한 내용들을 명상음악과 함께 조심스럽게 잘 정리해 봤습니다. 요가를 수행할 때 첫 시작점에서는 조화롭게 움직이고 한 목소리로 말하며 우리의 마음이 처음과 같이 고요하게 머물고 성스러운 노력으로 신성함이 나타나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길함만 바라보고 행복과 건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먼저 세우고 요가 수행은 시작됩니다. 요가는 생명입니다. 요가는 사랑입니다. 요가는 삶입니다. 요가는 대자연이고 대우주가 바로 나 자신임을 알게 해주는 인류 문명의 선물입니다. 생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숨. 요가는 그 숨의 조절을 통해서 몸과 마음, 영혼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힘, 삶을 이끌어가는 바탕이 되는 사랑의 마음. 미물같이 작은 생명도 신성함이 가득한 사랑의 존재이기에 나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요가에서는 전하는 것입니다. 모두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모두의 고통은 나의 고통임을 이해하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루산과 같이 뻗은 척추를 바로 세워 지혜의 뱀을 각성시키고 태양과 달의 에너지를 담은 가슴을 세상으로 시원하게 펼쳐보세요. 우주의 이치를 이해하고도 남을 거대한 자연을 담고 있는 뇌 파동에 고요히 집중합니다.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혈관과 신경이 대우주와 같은 내 몸의 공간에 흐르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이루는 음과 양, 하늘과 땅과 물, 나무와 공기가
오장육부가 되어서 내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내 몸과 마음은 이미 대자연과 대우주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고요히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대우주와 함께 숨쉬는 나의 신성함을 잘 느껴보세요.